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세입니다. 하루가 또 시작되네요. 여러분과 또 즐거운 마음으로 화요일 한번 보내도록 합시다. 화끈하게 한번 지내보자고요. 화끈하게 하루를 시작하면은 좋은 일이 올 것 같습니다. 요즘 부자들이요, 이 자식들한테 외우게 한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자식들한테 뭘 외우게 시키는지에 대해서 한번 짤막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내가 피한 일은 언젠가 더 힘들게 돌아온다. 해야 할 일을 미루는 순간 그 일은 복리처럼 불어나가지고 언젠가 눈덩이처럼 나를 짓누른다. 지금 하는 게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이다. 두 번째는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하고 싶을 때 하지 못한다. 에너지가 있고 시간이 있을 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막상 하고 싶어질 때는 몸이 따라주지 않고 기회도 이미 물 건너가 있다. 세 번째는 변명이 많아질수록 기회는 적어진다.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 시작이 두려워서 망설이는 것이라는 현실을 직시하자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자. 일단 시작해보면 별거 아닌 일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네 번째는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남는 사람이 이긴다. 모두가 이제 성공하려고 시작하지만 이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드물다. 성공은 뛰어난 누군가의 몫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에게 먼저 찾아온다. 다섯 번째는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단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이 더 아프다. 실패에 대한 후회는 배움으로 바뀔 수 있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는 후회는 계속 마음에 남아 스스로를 질책하게 만든다. 성공에 이르는 길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바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일상 속의 매일은 비슷해 보여도 그 하루하루가 쌓이면 인생이 바뀐다. 지금 내 눈앞에 주어진 것을 꾸준히 해 나가다 보면 내가 원했던 것들이 내 손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좀 뭔가 뭐 와닿습니까, 여러분? 저는 좀 와닿는 그런 글귀들이 좀 많네요. 하여튼 부자들은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자식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자꾸 이제 심어주고 들려줌으로써 또 아이들은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실천을 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달려가겠죠. 열심히 전진하겠죠. 그러면 또 삼성과 다양한 이야기들 한번 전달해 볼게요. 삼성전자가 오는 7월에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얇은 폴더블 폰을 출시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공세에 아주 위태롭던 삼성전자가 이제 반경이 나서요. 삼성은 더 얇고 가벼워진 폴더블 폰의 성능은 더 높이는 거지. 그래서 혁신을 예고합니다. 샘 모벨에 따르니까 삼성전자가 갤럭시 건팩 행사에서 선보일 Z 폴드 7은 펼쳤을 때 두께가 3.9mm, 접었을 때는 8.9mm가 될 것으로 예상하네요. 이렇게 나오면은 폴드 7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얇은 스마트폰이 되는 거죠. 현재 가장 얇은 스마트폰은 중국 오포의 그 파인드 M5인데, 파인드 M5 펼쳤을 때가 4.21mm, 접었을 때 8.93mm입니다. 전작 대비 화면은 더 넓어지고 무게는 줄어들고요. 내부 화면은 전작 7.6인치에서 8.2인치로 커지고 외부 화면도 6.5인치로 확대됩니다. 반면에 무게는 236g, 전작보다 3g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삼성은 지난해부터 두께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중국 업체에 그 공세에 대응을 하는데 뭐 화웨이, 샤오미, 오포 등 중국 업체들이 잇따라서 더 얇은 스마트폰을 내놓으면서 그 공고했던 삼성전자의 1위 자리가 위태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는 갤럭시 Z 폴드 6보다 얇은 스페셜 에디션 SE죠. 이거를 추가로 공개를 했어요. 그 올해에는 바형 스마트폰이죠. 바형 스마트폰인 갤럭시 S25 엣지 이거를 선보였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보니까 지난해 삼성의 폴더블폰 시장 점유율은 32.9%,
21년 83.6%에서 빠르게 추락을 했고 2위 화이의 점유율은 21년 9.3에서 지난해 23.1%로 상승을 해가지고 두 회사의 격차는 9.8%포인트까지 좁혀졌습니다. 특히 삼성은 얇고 가벼워진 스마트폰에 성능을 강화해서 경쟁력을 확대하는데 폴더블폰의 약점으로 꼽혔던 카메라를 좀 보완하고 갤럭시 S25 시리즈에서 이 선보였던 AI 기능이죠. AI 기능을 좀 고도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고도화할 것이다. 삼성 최근에 자사 뉴스룸에 올린 게시를 보니까 사용자들은 더 큰 화면과 더 뛰어난 카메라, 더 강력한 성능, 이걸 한 손에 담기 원한다고 하죠. 일상의 상호작용을 새롭게 정의하는 울트라 경험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예고를 하고 다만 폴더블 폰 판매 환경을 두고서 국내외 상황이 좀 엇갈려요. 국내에서는 SK텔레콤 신규 가입이 재개됐죠. 그리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폐지가 맞물리다 보니까 보조금 경쟁이 과열될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좀 보조금은 과열돼도 괜찮습니다. 좀 스마트폰 너무 비싸. 여러분 150, 200만 원 정도 이거 주고 사겠어요? 좀 보조금 좀 많이 줘가지고 좀 저렴하게 살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너무 비싸 휴대폰. SKT는 해킹 사고 여파로 2달간 5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잃은 바 있죠. 다음 달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보조금 경쟁이 합법화하면은 SKT가 공격적인 가입자 유치 나서면서 스마트폰 판매가 확대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변수인데 트럼프 정부는 해외에서 생산돼 가지고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스마트폰에 최소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어요. 시장조사업체에서도 미국발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을 반영해서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4.2에서 1.9%로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네요.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열심히 좀 뛰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경제 총수들과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는 12일에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 만나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인가 거기 보니까 대통령실은 빠르면 오는 10일이나 13일에 주요 그룹 총수와 경제 단체장들하고 회동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재계를 대표해서 일정을 조율 중인 것 같네요. 이번 회동은 이 대통령이 오는 15일에서 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국내외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경제계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 회동에는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 최태원 에스크롭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하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가 총 출동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기영식 한국경영자총협회 총협회장이죠.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하고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도 함께 할 것 같네요. 이번 회동에서는 경제 회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교환될 것 같네요.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 점검 TF 구성을 지시하는 등 경제 회복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는 의지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일단 거듭 내비친 만큼 경제 회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의견 등을 주고받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들 나와가지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경제인들 좀 제대로 사업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